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금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 금 가격은 여러분들도 실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김은혜 연구원 지난주 그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죠? 네, 지난주 금 가격은 1,130달러에서 1,160달러 사이에 등락을 보였습니다. 주 전반으로는 1.7% 상승해서 1,155.90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큰 폭의 변화는 없는 추세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화요일 날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전치는 418억 적자였는데 발표치는 483억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수출이 2%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 둔화 우려감을 자극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를 완화시키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모습은 이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날 IMF에서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금 가격의 상승세를 더욱 부추겼죠. 그리고 주 후반 들어서 금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며 1,160달러까지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 중반에는 남아공에서 금 생산량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전치는 7.5% 감소였으나 발표치는 0.1%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발표치 금 생산량의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점은 이제 금 생산량을 점점 더 늘리겠다는 점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제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전반으로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금 가격도 하락세는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과 이제 FOMC 회의록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 및 상품 가격 상승들에 더불어서 이제 주 후반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1,155.9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일단 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어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러면 신동국 대표에게 금을 제외한 다른 원자재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죠. 예, 지난주에는 특이한 비금속 네. 그래서 이제 아연의 큰 폭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건 네.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많이 왔었는데 이 원자재 관련된 트레이딩 회사 이제 글렌코어가 네. 그 아연의 생산을 3분의 1로 줄이겠다. 그러면 한 회사가 3분의 1로 줄이면 줄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전 세계 공급량의 한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시장 영향도 있고 또 가뜩이나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 또 이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한번 맞물리면서 주 후반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일 날 주로 이제 그 상승이 다 나타났는데 네. 10.32%, 구리도 3.91%, 알루미늄도 3.55% 이렇게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원래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날 때는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네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번 주 전망도 함께 내려주시죠. 예, 지금 이제 이 전망이 우리가 금속 원자재냐 금이라는 게 또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자재로 봐야 되느냐, 안전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네.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특징이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네. 그렇죠? 상품 가격 상승이었었고 반면에 상품 중에서 금은 원자재 상품이지만 또 안전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는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은 같은 경우도 산업재로 쓰이기 때문에 네. 금속으로 보고 3.64% 이렇게 3%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였지만 이제 금은 결국 1.7%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제한이 됐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결국 이러한 그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부진이나 또 금리 인상 이슈의 완화, 결국 그런 분위기는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금 가격이 강보합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금속 시장의 이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워낙에 이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은 없어서 어떤 미국의 정책에 따른 혹은 대외 변수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소폭 올라가긴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로와 골드를 포함해서 이 상품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려봤습니다. 이번 주 전망 포트폴리오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이제 이번에는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원유 시장이 과연 어땠는지 김은혜 연구원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원유 시장 그 전주에는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9% 정도 상승한 49.63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화요일 날부터 이제 금요일 날까지 상승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달러를 넘어서 51달러까지 상승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부터 이러한 상승세가 보였는데요. 화요일 날에 엘 바드리 오펙 사무총장과 IEA 사무총장인 파티 비롤이 영국 런던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둘 모두 연유 관련 설비 투자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유입이 되면서 유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5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수요일 날에 항상 발표가 되는 EIA 주간 원유 재고가 이제 예상치는 220만 배럴이었지만 발표치가 307만 배럴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고 증가 소식은 원유 가격의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폭을 되돌림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후반에 51달러 정도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유가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장 후반에 발표된 FOMC 회의록과 이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면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뒤로 연기되는 모습이었고 이후에 베이커 휴지에서 발표된 원유 시추 공수가 이제 9건이 감소한 605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유 시추 공수 감소는 또한 공급 감소 로 작용이 되면서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49.63에 마감을 했고요. 특히 어제는 오펙 월간 보고서 발표가 있었죠. 오펙 월간 보고서에는 향후의 공급 감소를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 오펙에서 9월 생산량이 이제 전보다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제 유가는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난주에 상승폭을 소폭 되돌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가 지난주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이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곤 하셨는데 이 원유 말고도 다른 에너지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유 말고 다른 에너지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신동국 대표에게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제가 다른 에너지를 지금 이제 세 번째에서 천연가스를 얘기했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천연가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천연가스는 별다른 뉴스가 없다. 네. 그냥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반등한다라고 하면 낮은 가격 정도가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지난주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다 많이 오르고 특히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면서 천연가스도 사실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야 정말 뉴스가 없느냐 하게 되면 이제 7일 EIA에서 어떤 자료를 발표를 했냐면은 발전을 석탄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까? 네, 이런 궁금하네요. 부분에서 예. 네.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좀 줄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좀 늘었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요인도 중요했을 거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2.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고량은 많아서 이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에너지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전망 함께 내려주시죠. 예, 우리가 그 원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계속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요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하고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저희는 뭐 47에서 한 44에서 한 47달러 정도 혹은 한 48달러도 한번 시도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50달러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또 그 재고와 차익 매물로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이번 주간 또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결국 원유만큼은 수요와 공급에서 사실 수요는 경기가 좋아져야지 그렇죠.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수요 요인보다 공급 측면에서 결국 좀 공급 감소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이슈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네.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47달러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한번 50달러 이상을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 숫자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뭐 요인을 얘기해봐라. 네. 라고 하면 아마 그 계속 나왔던 얘기처럼 뭐 시추공수라든지 뭐 또 러시아의 뭐 시리아 침공이라든지 이런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좀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국제 유가 즉 석유의 가격은 원래는 수요에 따라서 그리고 공급이 이제 연관지어서 움직이며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요즘 워낙 공급이 많다 보니까 공급에 따라 이 가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를 예측하실 때에는 공급량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와 금 가격 그리고 석유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해외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